우리는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결심이 서면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아껴야겠다라는 생각부터 떠올립니다. 커피를 줄이고 텀블러를 쓰고 배달 음식을 끊고 택시 대신에 지하철을 타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껴도 통장의 잔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끼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5억 원입니다. 월 300만 원 버는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41년 8개월이 걸리죠. 그런데 여기서 매달 100만 원을 더 벌기 시작을 한다면 아파트를 사는데 시간이 약 3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겨우 100만 원을 더 벌었을 뿐인데 시간이 10년 이상 줄어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월 수익이 100만 원씩 늘어날 때마다 시간을 대략 5에서 6년씩 더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약은 속도가 거의 변하지 않지만 수익은 내 인생의 시간을 직접적으로 삭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월급을 더 아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내 시간을 더 쓰지 않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죠.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병행할 수 있으면서 이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외국인 관광객에게 방을 빌려주고 알아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니까요. 근데 문제는 에어비앤비 좋은 거 알겠어. 자, 한번 해볼까?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에어비앤비를 해보겠다고 결심한 분들 대부분이 매물을 찾아다니실 텐데 이런 상황을 똑같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매물을 보고 와, 이 집 깨끗하고 진짜 예쁘네. 여기로 계약할게요.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이 진짜 돈이 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감과 용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쪽방 매물을 잡게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예쁜 집을 찾은 거지 돈을 벌어다주는 사업장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수익이 날 매물만 걸러내는 사업적 공식이 필요한 거죠. 전문가들은 사업을 검토할 때 반드시 따져보는 8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돈을 내는가? 고객의 문제는 무엇인가? 시장의 크기는 얼마인가? 경쟁자는 누구인가? 우리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확장이 가능한가? 마지막 8번째는 리스크가 무엇인가?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첫 번째, 누가 돈을 내는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고객이 될 외국인들의 동선을 알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이게 될 겁니다. 매경 이코노미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빅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관광은 강북에서, 소비는 강남에서의 공식입니다. 단순히 많이 가는 곳을 보면 1등이 명동, 2등이 인천공항, 3위가 종로, 4위가 홍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카드 결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방문자 순위가 13위였던 강남구 신사동, 삼성동, 역삼동이 결제액으로는 나란히 3, 4,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광객들이 강북에서는 고궁을 보고 길거리 음식을 먹지만 큰 돈을 쓰는 쇼핑이나 의료 관광은 강남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뭐 그렇다고 무조건 강남으로 숙소를 해야 된다.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떤 소비를 하는지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명동의 확산과 을충당의 부상입니다. 소비 1등은 여전히 명동입니다. 근데 똑똑한 관광객들은 명동 바로 옆인 을지로, 충무로, 신당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들의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해서 평균 4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명동의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힙한 감성을 찾는 수요가 이곳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곳은 성수동입니다. K 패션과 뷰티의 성지가 되면서 외국인 결제액이 무려 226%나 폭증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동남아의 젊은 여성 관광객들이 성수동 편집숍을 찾기 위해서 한국을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런 최신 트렌드와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적인 우선순위를 따져야지 실패를 하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어디가 좋다더라 라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곳을 선점하는 것이 매물 찾는 경쟁도 줄이면서 수익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의 일부분만 소개를 해드렸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지역을 정했다면 이제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현장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집과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
운영을 하려면 최대한 가까운 곳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에어비앤비는 게스트가 숙박하는 동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멀더라도 외국인이 모이는 곳에 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경쟁이 많다고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어비앤비 지도를 보고 있다 보면 여기 숙소 너무 많다, 하면 안 되겠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경쟁이 치열한 만큼 그만큼 돈이 흐른다는 증거입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모이는 것이죠. 고깃집이 모여있는 이유가 있고 술집이 모여있는 이유가 있죠. 전혀 엄한 데다가 술집을 하면 이게 장사가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들어가서 숙소를 검색을 합니다. 설정값에 유연한 일정으로 설정을 하고 숙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각 숙소의 예약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외국인들은 예약 리드타임, 이 리드타임이라는 것은 미리 숙소를 예약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 리드타임이 길기 때문에 한 달 매출을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공식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평일가 곱하기 평일 예약수 더하기 주말가 곱하기 주말 예약수의 0.8입니다. 20%의 수수료를 떼야지 매출이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파악한 지역의 예상 매출이 나오겠죠. 그 매출이 내가 찾은 매물의 월세 곱하기 2 이상 나오는 것만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매출을 찾아보니 한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난다. 그러면 월세가 최대 200까지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리스크가 크게 낮아집니다. 이것만 아셔도 임장을 다니면서 체크를 했을 때 실패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사업 검토 8가지 공식 중에서 첫 번째인 지역 선정에 대해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남들 다 가는 곳에 휩쓸려서 쪽방 매물을 잡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다만 지역을 정한 뒤에 이어지는 디테일한 현장 임장법이나 인테리어 방법, 그리고 롱런하는 운영 노하우 같은 것들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한 영상에 담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힌트를 얻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다음 영상을 참고를 해주세요.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돈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